네, 현재 서울의 비는 멈췄지만 그간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잠수교는 열 하루째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철원 지역에서는 주민 모두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비는 멈췄는데 한강 수위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파일당 댐의 방류량이 다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좀 걱정이긴 한데요. 한강 일대 혹시 침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비가 오는 것이 좀 이제 부가 요인이 되겠지만 예. 서울의 비는 현재는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강은 이제 그 위험 정도를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통 그 잠수교 쪽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이제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경계 수위가 8.5m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예. 근데 위험 수위가 이제 10.5m가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잠수교는 지금 잠겨 있지만 예. 그 한강 대교 수위는 8m를 이하 8.5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일대에 이제 뭐 크게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수교가 잠기면 탄천 예. 쪽에 이제 하루에 그 매너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한 6.2m면 대충 잠기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잠수교가 지금 11일째 물에 잠겨 있는데 이게 잠수교가 만들어진 이래 최장기간 잠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잠수교는 한 6.2m 되면 잠깁니다. 그죠? 잠기는 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5.5m, 그다음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은 6.2m죠. 지금 한 8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잠수교가 이제 잠기는 부분은 크게 이제 팔당댐의 방류량, 그다음에 그 중간 지천 왕숙천, 그다음에 단천, 중량천에 지천에서 유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예. 그리고 5시간 전에 인천만의 조위가 어떻게 됐냐. 예.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요.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은 지천의 흐름도 적고 또 인천만의 조위도 크게 지금 영향을 못 미칩니다. 홍수량이 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당댐의 방류량이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제가 홍수 통제소에 일을 하면서 한번 볼 경우에는 한 5,000 입방메다 정도, 예. 입방메다 정도 이하가 되면은 6.2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한 8,000 되니까 그죠? 8,000만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상황이고 예. 내일 또 만일에 비가 와서 조금 더 되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잠수교라는 게 39년 만에 최장기간 지금 실제 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장기간 장마, 잠수교도 최장기간 또 이렇게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좀 빨리 이 통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수교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해봤고 강원 철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4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그쪽 마을이 계획된 마을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6년, 99년, 2020년 이렇게 3번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탄강 쪽에 이제 있는 마을인데요. 네. 지천에 이제 둑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4개 마을이 잠겨서 너무 크게 잠겼기 때문에 거의 뭐 보트로 구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집단 이주를 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게 집단 이주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막대한 이주 비용도 있을 텐데 과연 집단 이주만이 방법일까요? 그런데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침수가 됐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계획된 마을이었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둑을 높여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둑이 완성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 실제로 1,020mm 정도 비가 와버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평균 1년 강수량을 한 1,300mm 조금 안 되는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7% 정도가 예. 이 기간에 와버리니까 이번에 더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획된 주거촌이라는 이 부분이 크게 마음이 걸리는 거죠.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피해에 의한 피해가 그리고 여기를 이주를 해서 나오는 편익 예.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한 수년 전이죠. 연천하고 파주 이것도 한 3년 계속해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주를 요구했고 예. 이것을 성사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길리 이 주민들께서는 집단 이주를 좀 시켜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중부와 남부 지방은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지면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포함해서 42명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민의 수는 지금 7,500명 정도가 좀 넘은 상황이라서요. 모레부터 또 이제 비가 오면 혹시나 추가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2011년 우면산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로 볼 때도 지금 사망 실종은 42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한 부분은 이제 산사태라든지 옹벽 축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담벼락 같은 이런 부분 취약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설물들도 완전히 지금 망가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인병 전염병하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무엇보다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동안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이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산사태 위험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교수님 차원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고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산사태를 우리가 바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지도가 있죠. 이제 취약 지점이 우리 산림청에서 만든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산에 대한 취약점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산과 주거지와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급경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탈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비가 약간 멎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취약 지점, 그다음에 취약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 관리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네. 정말 위험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징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저희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계곡에 뭐 소형댐, 그러니까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사고가 안 난 곳도 있다 그래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방댐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좀 이제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방댐은 이제 원래 시작을 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70년대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여들고 있었는데 2011년 이제 우면산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뭐 16명이나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피해가 있고 네. 이거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사태 이후에 이렇게 우면산에 가보시면은 상당히 사방댐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이제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토사의 흐름을 갖다가 속도를 늦추고 예. 그리고 또 토사를 거기에 침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방댐을 이제 사실은 시리즈로 설치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위에 하나 있고 큰 거는 걸르고 예. 또 내려오도 걸르고 그래서 한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산사태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을 나누던 도중에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찰에 의하면요,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서 춘천시청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누가 작업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경찰이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서 춘천시청 등 11곳에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오후 1시 이후부터 춘천시청을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 부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인공수초섬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 등을 포함해서 총 1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중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압수수색에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20명이 넘게 지금 포함돼서 컴퓨터나 노트북 등 전자정보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요원들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 속보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산사태 대책들 좀 짚어봤고 이번에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장마의 특성상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한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국지성 호우가 이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된다. 솔직히 계곡에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일단 갔으면은 그런 곳을 찾아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선제적인 이제 대비가 필요하죠. 좀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데 계속 또 비가 오는데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침수되었을 때는 어쨌든 자기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먼저 몸을 가누고 그다음에 혼자 계곡을 건너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건널 때도 밧줄을 이렇게 타고 갈 때 발을 물 아래로 이렇게 닿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 아래는 돌과 흙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발을 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물을 건널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얘기 저희가 해볼 텐데 간선도로, 뭐 지선도로 이런 도로 보면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어서 장마철 되면은 저희가 포트홀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식별하기도 어렵고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물이 차 있으니까 구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이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포트홀하고 우리가 뭐 땅꺼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땅꺼짐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면 이제 보통 흙이 공기와 공극을 갖고 있다가 물이 흡수되면 그게 이제 낮아져서 땅꺼짐 현상이 생기고요. 우리가 잠실 부분에 그런 게 이제 많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홀은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 현상이죠.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아스팔트 도로가 노후화된다든지 안 그러면 염화칼슘을 우리가 그 겨울에 눈 왔을 때 이렇게 또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아스팔트를 갖다가 부식시켜서 이제 이때 비가 올 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7, 8월 특히 장마철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보통 때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비가 이제 폭우가 온다든지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차량 파손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 포트홀이 더 무서운 것은 일단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만약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차면 또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이 운전 도중에 사실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운전자들의 행동 요령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땜질식 처방을 자꾸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일단은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속도를 느리게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빗길 서행 운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미끄럼이라든지 안 그러면 눈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비가 왔을 때는 좀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견 시에도 속도를 느린 상태에서 그냥 통과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 급하게 통과하면은 파손이 일어나죠.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특히 이제 7, 8월 지금쯤 이제 계로 발생하고 올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한 쪽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트홀이 나왔을 때 운전자도 운전자이지만은 이 직무 관계 기관에서도 빠른 조치를 취해주고 빠른 조치가 이제 비가 계속 오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사인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들에게 경고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최장 기간의 장마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더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땜질식 처방 이런 거 말고 좀 차제에 잘 미연에 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